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이제 4월에 첫 주가 마감을 했고, 오늘도 매수매도 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지수를 살펴보면 역시나 약간 상승을 했죠. 코스피도 약간 상승을 하고, 코스닥도 약간 상승.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150 종목만 조금 내리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종목들이 내리는 종목들보단 더 많았던 장이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다면 비차익 순매수가 여전히 플러스로다가 37억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장 종료 전까지는 500억이 넘었었습니다. 500억이 넘었었다가 마지막 동시효과에 지수를 살짝 아래쪽으로 누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수를 많이 올리지 않고 약간 조정을 주면서 지수를 갖다가 이제 대차를 좀 상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면서 상환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대차를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차를 이제 더 빌려갖고 공매도를 치는데 활용하거나 아마 그럴 거라고 보고, 지금 전 세계 지수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이 점점 더 이제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으로다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뭐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야간 증시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겠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또 다가왔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갈지 하락 방향으로 갈지 이제 옵션의 방향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은 계속 양매도 전략을 많이 써요. 이렇게 옵션을 양매도 전략을 쓰면서 변동성을 갖다가 그렇게 키우지 않는 상황 내에서, 아니면 변동성을 좀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다 보내고 변동성을 어쨌든 키우지 않는 방향 쪽으로다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키우면 대부분은 떨어지는데 반대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지수가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이 들어갔던 이제 어느 정도 그 대북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남북경협주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뭐 인보사 그 약이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랑 코롱 티슈진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다음 주에 아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오의 악재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바이오에게는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디램 불량 매출 규모가 1조 이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실적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지질 않았죠. 이미 미리 얘기해놨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월 달부터 주가가 하락한 데 반영을 받았다라고 일단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는 아니죠. 그 52주 최고가를 갖다가 달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이제 선물을 갖다 보면 달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달러 방향을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를 갖다가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그 방송 보시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긴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다는 건 상승 쪽으로 베팅한다는 얘기고, 매도를 한다는 거는 하락 쪽으로 베팅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에 대해서 이제 선물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가장 간단하게 보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선물은 어차피 현물의 파생 상품이고, 옵션도 마찬가지로 현물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거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선물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게 뭐 주식 선물일 수 있고 상품 선물인지 뭐 금융 선물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물을 어쨌든 많이 매수한다라는 거는 뭐든지 올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모든 거를 포함해서 아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식 선물, 달러 선물 이렇게 또 구분도 해놨어요.
FX라 그래서 이제 이 달러 그 환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변동성도 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인데 거기에서 일단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매도한다라는 거는 나쁜 징조는 아니다. 이제 달러의 환율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많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뭐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크게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금융투자 매수 물량이 있었죠. 이렇게 금융투자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매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투자들은 이제 그 매수의 금융투자라는 매수의 주체들은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지수를 올리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차익 거래를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들어온 이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는 순수 수급이라기보다는 일정 그 차익 실현을 하기,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한 이제 수급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를 따라서 매수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장 종합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한번 이제 차익을 보면 오늘 꽤 나왔겠죠. 제가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오늘도 대차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네요. 이제 이 정도는 감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감소를 조금씩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는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차를 감소를 이렇게 많이 시킨다는 얘기는 더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대차를 더 감소시켜서 내리는 거니까 눌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대차를 증가시키면서 내리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지수가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올랐잖아요. 올랐는데도 오르면서도 그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대차를 갖다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차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 그러니까 대차를 빌린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대차를 이렇게 빌려간다고 해서 이게 다 공매도로 이어지느냐? 바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모은다고 하면 주가는 빠진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거 쓸 데가 없거든요. 대차 빌려갖고 쓰는 게 제일 좋은 게 공매도인데. 그러면서 어떤 악재 뉴스라든지 이슈 하나 터트리면서 거기서 공매도 치면은 더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를 이렇게 상환하다 보면 지수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 대차 그냥 요것만 확인하셔도 아 내일 지수는 그래도 많이 밀리진 않겠구나. 떨어지긴 하더라도 잘하면 나한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면 이게 조금 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차 금액 같은 경우도 아직 그 대차 거래 잔고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차 거래 잔고가 최대까지 올라간 게 80조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최저치였을 때가 60조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그때보다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66조라는 그 상환을 갖다가 해서 66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방향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것들도 약간 애매하게 발표는 하지만 그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보다는 경제 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이제 상승 쪽만 바라보시는 말고 아래쪽도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수급의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서 윗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졌죠. 근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조금 더 올라가 주다가 이제 한 번 누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돼요. 어디 구간이 좀 강력한 구간이냐면 여기 내려왔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좀 강력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을 갖다가 한 번에 뚫어 올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마감상의 종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근처 요 근처라든지 여기 살짝 넘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이제 추세 라인을 맞고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고선 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팔아치고 있습니다. 많이 팔아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본다고 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위로 올라가려고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요 종가 라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며칠이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뭐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옵션 만기일 뭐 수요일 날쯤, 그러니까 전날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까지는 쉽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 거라는 가능성, 요 안에서 이제 약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개별 테마주들 같은 경우 돌면서 올라가겠죠. 수급 자체는 개별 테마주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이상한 종목들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수급 관련주라든지 이제 우량주가 아닌 이제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매수를 해서 수익도 많이 내고 손실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베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은 이상한 짓을 하긴 해도 전체적으로다가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쟤 또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나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 까놓고 방송을 하죠. 다까지는 않아도 거의 다 까놓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매수매도 하는 걸 다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채굴창에서 매수매도 하는 걸 다 보여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추천한 종목 여기까지 올랐죠? 오른 다음에 근데 거기까지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까지 먹었냐는 거는 아무나 안 보여주죠. 보여줘야지 알죠. ICK 같은 경우만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엄청 오래 갖고 있었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꾸준히 쭉 올라왔는데 한 주도 안 팔고 놔뒀던 겁니다. 한 주도 안 팔고 놔뒀다가 오늘 진짜 거의 중간에 한번 팔긴 팔았던 것 같아요. 분할 매도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오늘 슈팅 나오면서 이제 오늘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수익권이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30%가 넘게 수익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매수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만 해놓고 쟤 왜 안 팔아? 오르는데 대부분 분들은 같이 매수를 하셨다 그래도 아마 다 파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놓고선 해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수익 실현 해놨으니까 내려가면은 내 단가보다 더 내려가면 또 사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칠판을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매수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좀 잡주들 같은 경우 테스트 한답시고 매수를 어쨌든 많이 하다 보니까 매도를 해서 예수금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그냥 전량 매도를 해서 마감을 했고요. 영인 프론티어가 7,290원인데 더 올라갔네요. 조금 더 올라가서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량 매도해서 마감을 했던 거고, 나중에 내려오면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이제 며칠 전에 매수했던 거 이제 제가 저질러 놓은 걸 갖다가 수습을 해야죠. 제가 그 잘못 사갖고 손실이 났던 것들을 갖다가 보고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케이사인, 인콘, 신라젠도 지난번에 한번 폭락했을 때 샀다가 수익권에 왔었는데 안 팔았죠. 왜? 수익이 조금밖에 안 왔으니까. 그러고선 제가 한참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를 64,900원 했는데 여기서 요 근처에서 마감했죠. 64,800원에서 마감을 했고,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일정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인보사 사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그와 관련되지 않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바이오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그 4월 말쯤에는 소화 내분비 학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바이오 관련돼서는 오른 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슈들은 꾸준히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은 바이오들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안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이오 계속 사면 더 안 오르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이제 몰빵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로다가 수익을 내서 담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담으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낸 돈을 가지고선 그걸 다 담지 말고 천천히 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 거고 때가 되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선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한 종목 오랜만에 나오는 거죠. 포스코 ICT. 이때 사놓고 그냥 놔뒀다가 이것도 이제 눌린 자리가 오고 아무래도 이제 대북 문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도 매수를 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는 이제 테마가 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 뭐 무선 충전 기술, 하여튼 얘는 저기가 엄청 많아요. 4차 산업 수혜주면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도 돼 있고 미세먼지 관련도 돼 있고 막 그런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을 막 난리치고 할 때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추가 매수하는 걸 그런 식으로다가 추가 매수를 했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기업 재무제표 정도나 보고선 이제 차트도 살펴보고 수급도 살펴보고 요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를 전문가처럼 믿고선 따라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이제 대형 포장을 분할 매도했죠. 대형 포장을 시가에 매도를 했죠. 제가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 한참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시가에서 매수하고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와도 어차피 내단가 부근까지는 오겠네. 그래도 그 부분만 지켜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도로다가 요거는 이제 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분할 매도. 일단 매도한 것들은 여기 다 나오죠. 1935원에 매도했어요. 1935원인데 오늘 종가는 1690원이죠. 1690원. 여기 어디냐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에 시작하자마자 걸어놨던 거죠. 시작하자마자 아 이건 상한가 가겠네. 그 상한가에 매도해놓고 내려오면 물량 적으니까 이제 매도를 해놨으니까 물량이 줄어들었죠. 내려와도 내단가보다는 아래니까 위에니까 상관이 없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내려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내려왔고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뭐 더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시트리 같은 경우도 분할 매도했죠. 며칠 전에도 분할 매도하고 또 한번 분할 매도해서 이제 6,070원에서 여기 중간에 VI 값에서 한번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6,730원. 여기는 이제 고점 부근일 거예요. 6,730원이면 고점 부근.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상한가 혹시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팔았어요. 요 6,730원에서 가장 많이 팔고 이제 작은 물량 남은 거는 상한가까지 한번 노려보자 해서 상한가에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아마 상한가 갔으면 오늘 전량 매도를 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량 매도는 안 되고 그냥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인 프린티어 전량 매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이제 분할 매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 여기가 이제 고점 라인인데 여기를 갖다 돌파하면 더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놓고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CK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매도만 해오고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또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갤럭시 S10 5G 모델이 개통이 되죠. 5G 모델이 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 5G 개통된 게 앞으로 경제에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G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안 올라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수는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선 보시고선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거를 알고선 여러분들이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좀 많아져갖고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영상을 갖다가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한데 검색식 영상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에 최대한 노력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